갑자기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말이 없어. 그냥 울음소리만 들려. 그 순간 넌 아무 생각도 안 나. 머릿속이 하얘지지.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장례식장 직원이 앞에 서 있어. 어떤 패키지로 하시겠어요? 근데 있잖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야. 왜냐고? 잘 들어봐.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장례를 치른 가족의 68%가 나중에 비용 청구서를 보고 당황했다고 답했어. 평균 청구 금액 1,500만 원, 2천만 원. 근데 제대로 알고 준비한 가족들은 같은 장례를 700만 원, 900만 원대에 치렀어. 같은 장례야. 차이는 딱 하나. 알고 있었냐? 몰랐냐? 난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취합해봤어. 만약 네가 장례식장의 높은 비용 때문에 다가올 미래가 조금이라도 고민된다면 10분만 투자해봐.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내가 얘기할 건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정보들이랑은 완전히 달라. 슬픔을 이용하는 구조, 심리전, 그리고 절대 장례식장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숫자들 다 알려줄게.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게 뭐냐면 장례 비용은 어디나 비슷하다는 거야. 과연 그럴까? 공정거래위원회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3일장 기준으로 장례식장마다 최대 3배 이상 비용 차이가 난대. 3배야, 3배. 근데 사람들은 이걸 비교하지 않아. 왜? 슬픔 속에서는 비교할 여유가 없거든. 이게 바로 장례식장이 노리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도 상태의 인지마비라고 불러. 극도의 슬픔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뇌는 복잡한 판단을 피하고 눈앞에 제시된 선택지를 그냥 수용해버려. 그러니까 넌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비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턴 진짜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1위, 3일장 요금의 함정. 있잖아, 3일장이라고 하면 3일 요금 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일은 자전 기준이 아니라 입실 기준으로 계산돼. 예를 들어봐. 월요일 오후 6시에 입실했어. 수요일 오전 10시에 퇴실했어. 실제 이용시간? 40시간. 2일이야. 근데 청구서엔 3일치 요금. 왜냐면 월요일 이퀄 1일, 화요일 이퀄 2일, 수요일 이퀄 3일 이렇게 계산하거든. 이건 관행이야. 불법이 아니야. 그냥 네가 모르면 당하는 거야. 대안? 입실 전에 반드시 일수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하게 해. 2위, 식대와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장례식장 식대 1인당 얼마인지 알아?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조문객 100명 오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대부분의 대형 장례식장은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게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야. 계약서 조항에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거든. 수학적으로 계산해볼까? 150명 1인 식대 2만 5천 원 기준. 150 곱하기 2만 5천은 375만 원. 근데 외부 업체 도시락으로 준비하면 1인 8천 원, 150명 120만 원. 차이가 255만 원이야. 대안?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한 장례식장을 선택하거나 사전에 협의해. 공립장례식장은 외부 반입이 되는 곳이 많아. 3위, 재단 장식의 거품. 자,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이야. 장례 직업이 카탈로그를 내밀어 화려한 꽃재단 사진들이 가득해. 이게 저희 기본 패키지예요. 가격은 900만 원.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그 꽃들 장례 끝나면 전부 버려진다는 거야. 하루짜리 꽃에 900만 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죄책감 마케팅이야. 고인에게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슬픔 속의 가족은 그 죄책감에 지갑을 열어. 근데 실제로는 35만 원짜리 소박한 국화재단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어. 고인이 바라는 건 화려한 꽃이 아니라 진심이야. 대안? 재단 장식은 직접 꽃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외부 플로리스트와 계약하는 게 가능해. 사전에 장례식장과 협의해. 4위, 관 가격의 10배 차이. 관 이야기해 볼게. 장례 직원이 목재 샘플을 보여줘. 이건 향나무관이에요. 220만 원입니다. 근데 있잖아, 화장을 할 거라면 어차피 태워. 화장률이 90%를 넘는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짜리 향나무관을 쓴다는 건 쉽게 말해서 명품백을 사서 불태우는 것과 같아. 오동나무관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화장 기준으로는 기능이 완전히 동일해.
물론 매장을 선택하면 좋은 관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 하지만 화장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이야. 대안? 화장 예정이라면 오동나무관이나 친환경관을 선택해. 비용의 90%를 절약할 수 있어. 5위, 납골당 비용 10배 차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납골당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야. 사설 납골당 크리미엄 자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근데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공설 납골당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똑같이 깔끔하고 관리도 잘 돼 있어. 그럼 왜 사람들은 사설을 선택할까? 바로 체면 심리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불안이라고 불러. 남들이 좋은 데 모셨는데 나만 저렴한 데 모시면 불효 아닌가? 라는 생각. 근데 고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대안? 국립서울현충원 각 시도 공설 봉안당을 미리 알아봐. 조기 선칙하면 더 저렴해. 마지막이야. 이건 진짜 충격이야. 많은 분들이 매달 상호 서비스를 납입하고 있어.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상호업체 폐업, 해약 시 소비자 피해 환급률이 평균 62%에 불과해. 즉 10년 동안 납입한 돈 300만 원 중 112만 원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야. 대안? 상호 가입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선수금 보전 비율 100% 업체를 선택해. 또는 상호 대신 별도 적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딱 3가지만 기억해. 첫째, 지금 당장 가족과 이야기해. 죽음 이야기가 불편하다고 피하지 마. 미리 이야기한 가족은 장례 비용을 평균 40% 절약해.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마디만 꺼내봐. 둘째, 공설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미리 검색해놔. 검색창에 무슨 시 공설 장례식장, 공설 보안당이라고 쳐봐. 5분이면 돼. 그 5분이 나중에 수백만 원을 지켜줄 거야. 셋째, 장례 관련 가격 비교 앱을 저장해둬. 좋은장례.com, 장례.com 같은 플랫폼에서 지역별 가격 비교가 가능해. 준비된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아. 잘 들어봐. 장례식장은 나쁜 곳이 아니야. 근데 시스템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 슬픔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후회로 남아. 그 후회가 돈으로 바뀌면 상처가 2배야.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너의 가족을 지키는 방어막이 될 수 있어. 지금 당장 이 영상 부모님한테 보내줘. 형제한테 보내줘. 그게 진짜 효도야.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정보로 찾아올게. 생각 팩토리였어.